민주당에서 이 경제와 관련된 공부 모임이 출범을 했어요. 이 공부 모임 이름이 경제는 민주당입니다. 경제는 민주당. 경제는 민주당인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84명이 참여하는 공부 모임이에요. 그리고 대표는 김태년 전 그 민주당 원내대표를 했던 김태년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 경제는 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은 오늘 뭐라 그랬냐. 세계 경제가 요동치는 지금일수록 유능한 경제 정당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고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제 축사를 했어요. 공부하면서 집권하는 민주당의 저력을 보여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배성규 선수요. 네. 민주당이 지금까지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어느 정도 뭐 약점을 갖고 있었던 게 사실인데 네. 민주당이 이런 경제와 관련된 공부 모임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어떤 경제 공부에 나서는 배경이 뭔가요? 네,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 하면은 좀 이념 정당에 가깝고 경제는 약간 좀 차순위로 처지는 그런 중요도에서 그런 정당으로 인식돼 왔는데,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청년들, 젊은층, 그다음에 수도권 이쪽에서 중도층한테 소구력이 약해진 겁니다. 지금 어쨌든 수도권의 청년층 또는 뭐 30, 40대 이쪽에 중도층들은 경제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민주당이 그동안 내세운 경제는 약자 경제, 뭐 약자를 위한 경제 좋은 거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주류 경제에서 벗어나는 세계 경제 흐름에 따라잡지 못하는 그리고 그 현대적인 경제 개념에 약하다. 그래서 옛날 운동권식 경제 아니냐. 이념적 경제다. 이런 비판을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좀 탈피해서 우리도 뭔가 최신 서구적 중도층이 원하는 경제 정당으로 가겠다는 선언은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아직도 의구심이 상당히 적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경제는 민주당이라는 이 단어, 이 공부 모임의 이름을 보면서 예전에 그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때 민주당에서 이 내걸었던 유명한 그 구호가 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렇죠. 그렇죠. 이념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경제다. 그렇죠. 이게 결국에 먹혀가지고 민주당이 오랜 야당 생활을 접고 집권을 했던 걸로 그렇죠.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마 민주당이 이런 경제 전면에 내세우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전 대표죠. 요번에 그 전당대회에 나오면서 나의 1차 이데올로기는 뭐냐. 먹고 사는 문제가 나의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다 그러면서 먹사니즘 을 주창을 했습니다. 뭐 비판하는 분들은 막사니즘이라고 비판을 하지만 먹사니즘을 제시를 한 이후에 지금 민주당의 경제 관련된 모임들이 우후죽순적으로 생기고 있어요. 네. 대전환 시대 성장 포럼, 네. 더 여민 포럼, 그리고 기본사회 정책 모임. 물론 친명 의원들 중심이지만 어찌됐건 이런 경제 모임이 활성화된 건 경제가 중요한 경제로 재집권을 해야 된다라는 목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먹사니즘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건데 자 문제는 뭐냐 아까 배성규 의원이 말씀하신 겁니다. 같은 경제인데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네.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경제 모임에 가서 축사를 했는데 그 직전에 당회의에서 뭐라 그러냐면 25만 원 지원법 있죠. 그 민생 회복 지원금이라고 하는 현금 살포가 아니라 민생을 위한 심폐소생이다. 13조 원이라는 큰 돈이 되는데 이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부자 감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그렇죠. 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기업들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고 얘기한 노란봉투법 어제 강행 처리했잖아요. 네.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불가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결국엔 어떤 경제냐 어떤 정책이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보통의 이 경제 그 서구적 경제라고 한다면 무조건 돈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돈 나눠주는 거야 뭐 공산국가나 독재국가에서 그런 일이 흔히 벌어지지만 미국에서 또는 유럽에서 돈 마구 나눠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돈이 흐르게 제도를 만들어주고 기업들과 개인들이 자기 창의력을 발휘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서구적인 그리고 현대 경제지 그냥 누가 돈 필요해서 그냥 주는 건 사실은 아프니까 마약 한번 주는 거 그리고 스테로이드 한번 맞게 해주는 거 그건데 그거 한번 맞고 나면 다음번에 그것도 없으면 못 먹고 살아요. 마약 한번 맞아서 마약 또 맞아야 되고 스테로이드성
주사 한 번 맞으면 또 맞아야 되거든요. 그거는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생력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쪽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소위 식자층에서는 저게 무슨 경제냐. 저거는 그냥 말로만 해서 그렇지 그냥 현금 퍼주기 경제다. 이런 얘기밖에 들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경제적인 그 구조를 바꾸는 그런 경제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여전히 돈 살포 경제 이런 거 아니냐는 의심을 들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도 볼 수가 없는 게 민주당이 이번에 약간 좀 작심을 한 것 같은 게 네. 지난 국회 때 가장 쟁점이 됐던 게 이제 그 K-칩스법이라고 해서요. 반도체의 그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그 폭을 늘리고 기간을 연장하는 법을 민주당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법을 처리 못했는데 이번 22대 국회 들어서 아까 그 경제는 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를 한 법안을 보면 예전에 국민의힘이 제시했던 것보다 더 그 세액공제 비율이 높고 기간도 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맞습니다. 있는 법안을 냈어요. 이런 거 보면 민주당도 뭔가 좀 바뀌어야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과거에 운동권 민주당이 아니다. 드디어 이제 약간 주류 경제로 돌아서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까 말한 그 김태년의 법도 칩스 법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뭐 금투세뿐만 아니라 종부세, 상속세 다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경제의 어떤 활력, 기업의 활력을 막는 것들을 제거해 주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전향적이고 민주당이 바뀌는 것 같다는 판단을 내리게 할 수도 있는 측면이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말은 좋은데 실천이 따라야 되는데 실천이 안 따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정책위 의장은 딴 얘기합니다. 무슨 감세냐 안 된다. 그 다음에 칩스법 내긴 했지만 논의 한 번도 안 하고 있어요. 결국 실제 하고 있는 건 다르다. 그러다 보니까 말로는 새로운 경제로 가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운동권 경제에 발목 잡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민주당은 딜레마가 근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를테면은 근본적으로 이념 성향의 어떤 경제를 해야 된다는 기존 지지층의 요구, 그다음에 우리 중도층들이 바라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요구, 이걸 어떻게 딱 맞춰떨어지는 어떤 지점이라는 게 있기가 어렵거든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에서 어느 정도 손해가 불가피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정과 판단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 심폐소생술이라고 말한 그 현금 나눠주기가 가장 시작이 코로나 때 아닙니까? 그렇죠. 코로나 총선 때 나눠줬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로 소고기 사 먹고 끝났어요. 네. 소고기 사 먹고 끝났는데 이거를 심폐소생술이라고 말하는 거는 지금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받으면 좋죠. 꽁돈인데. 근데 이걸 받아가지고 경제가 살아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 차베스의 베네수엘라를 보면 공짜로 다 나눠줬지만 그 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뭐 경제는 완전 망가졌고 정말 국가 보조금 없으면 아무도 못 먹고 사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때 100만 원 줬죠, 코로나. 이제 25만 원입니다. 다음에는 아마 10만 원은 줄어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줄 수 있는 돈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는 경제가 심폐소생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난 총선이 끝난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낙선 후보들을 인터뷰를 쭉 해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현금 살포 이런 거, 이거 별로 경제에 도움도 안 되고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은 하지만 실제 민중들에게 25만 원을 주겠다 그러면 이 표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낙선 후보들은 민주당은 25만 원이라도 준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린 뭐냐라는 그런 자조 섞인 얘기들 많이 하더란 맞아요. 말이죠. 맞아요. 이 25만 원 말이에요. 저희는 비판하지만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꽤 많을 수가 그럼요. 있죠. 소고기 사 먹을 수 있고 그럼요. 삼겹살 사 먹을 그러니까 수 있죠. 저희가 그러면 이 25만 원을 반기는 분들을 그러면 비판만 할 것이냐 이거 좀 고민이에요. 고민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사이에서도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4인 가족당 100만 원 주니까 그때 그 시골에 노인분들이 야 이거 오랜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제대로 한다 이런 얘기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 때도 이재명 대표가
그 지원금 얘기하자마자 지지율이 올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보면 사실은 참 안타깝긴 한데 정치 현실에서는 야, 이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인정을 하지만 그렇지만 앞으로 정말 제대로 경제할 수 있는 수권 정당이 되겠다 하면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죠. 그거 못 벗어나면 결국 내내 그 정당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인데요. 그 지금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가 지금 2달이 됐습니다. 2달이 됐는데 민주당이 지금 그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게 한 7건 정도가 되는데 주요하게 보면 뭐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법 이런 것들 특검법처럼 주로 정쟁과 관련된 물론 이제 민주당은 경제 법안이라고 하겠지만 근데 실제로 여야가 합의 처리한 민생 법안은 몇 건이냐? 빵건입니다. 한 건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야 간에 그래도 무슨 이견이 있지 않은 법들이 꽤 많아요. 간호법, 전세 사기 특별법,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법, 반도체법, 그리고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법. 이거 다 중요하고 민생과 다 관련된 법이고 하루가 급한 법들이 하나도 처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제 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거 좀 같이 좀 하자 네. 그랬더니 민주당이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같이 좀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민주당이 이런 쟁점 법안들 네. 특검법 탄핵 방탄 이런 데 쏟는 거에 10분의 1 정도라도 이런 여야 합의하는 민생 법안 처리에 좀 노력을 하면 이거 님도 보고 뽕도 딸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민주당이 글쎄 지금 말이에요. 숫자도 막았기 때문에. 근데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말로는 먹사니즘 하는데 본인의 방탄 문제 그리고 방탄을 위한 윤 대통령 공격 법안 이런 것들에 너무 신경이 많이 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첫 순위는 민생이 아니라 방탄과 공격이다. 네. 탄핵이다 이런 거고 두 번째는 여당이 잘 되는 꼴은 못 보겠다는 그런 또 심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다 해주면 뭔가 국정이 잘 흘러가는 것 같으니까 그 야당한테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여권한테 또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가를 뭔가 받기 전에는 이거 공짜로 못 해줘. 이런 심리가 깔려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뭐 이 국정을 이끌어가는 건 정부 여당이고요. 아무리 소수당으로 하지만 결국 결과물로 평가를 받는 거는 여당입니다. 지금 98석이죠. 108석. 108석이요. 108석, 예, 네. 108석이죠. 98석은 탄핵입니다. 헷갈립니다. 이 108석 소수 여당인 건 맞는데 탄핵시키려고 그러세요? 지금. 아니 소수 여당인 건 맞는데 이 소수 여당이라도 결국엔 여당은 여당입니다. 그럼 아무리 지금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핑계 대지 말고 지금 밤에 저 야당 의원들 만나서 저 설득하고 안 되면 바지가랑이라도 붙들고 그렇죠. 그리고 좀 이런 것들을 해서 고민하고 있는 민주당 분들과 대화를 해서 결국에 이야기를 해서 법안을 통과시켜서 성과를 내야 되는 게 여당이고 그 제일 중심에는 대통령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야당 만나야 됩니다. 맞아요. 예.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무리 제안을 해봤자 추경호 원내대표의 실권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를 야당도 뻔히 알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오늘 방송 나와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지금 제일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만나고 싶다고. 대통령이 만나고 싶다고 그럼요. 그랬어요. 대통령이 풀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원칙이 없는 야파란 얘기가 아니라 야당 얘기도 들어서 야당 주장 중에도 들을 만한 얘기가 있잖아요. 들을 건 들어주고 또 대통령이 얘기할 건 얘기하면서 간극을 좁혀가다 보면 한 건, 두 건, 세 건 합의가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그게 다 여야 모두에 득이 되는 거예요. 국민한테도 득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